안녕하세요. 저는 문제 하나 차이로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 죄를 지은 재수생입니다. 처음부터 재수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제 차이가 저의 발목을 붙잡은 게 너무 화나서 결국 재수를 결정했죠. 제가 재수를 시작하고 고시원에 살 때 아줌마와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에게는 이미 입이 닳도록 말한 썰이지만 재밌는 이야기니까 썰보따리에 사연을 남겨요. 저는 한동안 뒤척이다가 이대로라면 내일도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다시 아줌마의 방을 노크했죠. 아줌마는 한 번만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또 왔냐면서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오늘따라 맨날 입던 그 치마는 더욱 살랑거렸습니다. 아줌마는 물건을 떨어뜨리더니 어머 내 정신이야. 손에 힘이 없네 하면서 다시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물건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감사합니다. 아줌마 하면서 얼른 일을 끝냈어요.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집은 저의 재수 비용을 대줄 만큼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고 계시니까요. 이혼 후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는 데는 무리가 있었어요. 투룸에 살면서 한 방은 저랑 동생이 같이 지냈고 어머니가 홀로 지내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학군이어서 주위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돈이 없던 저는 친구에게 학원 교재를 받아서 공부했어요. 이 낡은 투룸을 벗어나고 싶어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를 응원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셨고요.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머리 좋은 친구들과 있으니 왠지 공부도 잘 됐습니다. 이건 늦게 안 사실이지만 제가 경쟁이 붙으면 효율이 3배는 증가한다는 것을요. 제가 대학에 떨어진 데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사연이었죠. 수능 당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나는 잘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수험장에 호기롭게 입장했어요. 긴장이 됐지만 저는 긴장을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손에 땀이 나는 게 도파민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앞엔 놈은 자러 왔는지 오자마자 잘 준비를 했습니다. 1교시부터 누워있더군요. 그렇게 2교시 가장 중요했던 수학시험이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웬열 이놈이 1교시는 침까지 흘리며 퍼자더니 2교시는 일어나서 펜을 끄적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리를 오질나게 떨어대는 거였죠. 저는 그걸 못 본 채 하려고 집중해 깨지는 걸 막으려고 시험지에 더 집중해 보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다리를 너무 떤다고 제재를 부탁했어요. 선생님은 그 놈에게 그만 떨라고 했지만 이놈이 고세를 못 참고 3분 뒤에 다시 떨더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 사연이에요. 그렇게 1문제 차이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죠. 그렇게 떨어진 저는 그냥 공장이나 갈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한 번 더 해보라고 재수를 권했어요. 저는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었죠. 이번에는 기필코 붙어서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호기롭게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은 낡고 오래됐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지 걸어다니는 소리나 코 푸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벽이 있는데도 벽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누워서 발끝을 뻗으면 벽이 닿을 만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제 수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앞에는 여자가 살고 있었고 제 뒤쪽은 바로 주인 아줌마의 카운터가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는 고시원이 오래된 것에 비해선 별로 늙은 티가 안 나는 아줌마였어요. 장수생과 친해져서 얘기를 들어보니 고시원 집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어림잡아 30 중반이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뽀얀 모습이 햇빛을 잘 보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늘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펄럭일 때마다 섬유유연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좋은 냄새였죠. 저는 아침마다 정신을 다잡으려고 조깅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인 아줌마가 동네를 뛰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밖에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던 아줌마가 뛰고 있으니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주인 아줌마는 체력이 안 좋은지 헥헥대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체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니 아줌마는 맞아.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게 저랑 아줌마는 아침마다 조깅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됐어요. 주인 아줌마는 몸매도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깅을 할 때면 레깅스와 바람막이를 걸치고 나왔는데 뛰다가 더우면 바람막이를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탑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남사스러운 복장이었어요. 아랑곳않고 아줌마는 전력 질주했어요. 예쁜 아줌마와 함께 있다 보니 슬슬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라면 아시죠? 새벽 조깅을 했던 이유가 체력을 조금 빼놓기 위해서였는데 주인 아줌마랑 함께 뛰다 보니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지를 준비해 놓고 본격적으로 세팅을 마친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조깅을 상상하니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차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사는 여자가 자기 방인 줄 알고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은 방인데 제가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버렸죠. 깨악 소리 지르면서 바로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인연이 무슨 내 방에서 내가 즐기겠다는데 잘못 들어온 건 자기인데 아줌마한테 일러다 바쳤어요. 아줌마는 여자를 안심시키고 저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즐기는 건 이해된다. 너 나이 때는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즐기고 싶을 때는 무조건 문을 잠그는 걸로요. 주인 아줌마는 재밌는 듯이 미처 다 입지 못해 빤스만 입고 있는 저를 쳐다봤어요. 두 번째 아차였습니다.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곧바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저 하던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누가 봤다는 사실이 더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조깅을 나섰는데 오늘따라 힘이 딸리더군요. 어느새 앞으로 치고 달리는 아줌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힘을 빼서 그런가 했죠. 아줌마는 다시 뒤로 달려오더니 왜 힘들어? 그러게 너무 많이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제자리에서 뛰는 신용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면 아줌마한테 말하지 하고는 나 잡으면 아줌마가 도와줄게 하고는 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무조건 잡는다. 뭘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놀리는 아줌마를 혼쭐 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무리 코스에서 제가 앞질렀고 아줌마는 헥헥거리면서 뭐야 힘남아 있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빨리 아까 말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반은 장난이고 반은 진심이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진짜 너 그러면 아줌마 생각나서 공부 못할 텐데? 하는 겁니다. 저는 오기가 생겨서 아줌마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빠질 일이 단일도 없습니다. 했더니 저희 앞으로 와서는 볼에 뽀뽀를 하고는 다시 쌩하고 달려갔어요. 일부러 져준 건 아닌지 생각되는 속도였죠. 그렇게 고시원에 도착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 정말 집중이 안 되더군요. 한 번은 더 풀어줘야 집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줌마를 만나러 갔어요. 아줌마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저는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갔었죠. 아줌마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채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더 실룩거렸죠. 그 모습에 폭발했고 그대로 일을 치렀어요. 아줌마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때? 한번 도와준 거다.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썰보따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하지만 아시죠? 20살 남자는 한번 풀어줘도 끊임없이 힘이 넘친다는 걸요. 제가 생각하기에 20살 남자와 30대 여자가 하고 싶어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뒤척이다가 이대로라면 내일도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다시 아줌마의 방을 노크했죠. 아줌마는 한 번만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또 왔냐면서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오늘따라 맨날 입던 그 치마는 더욱 살랑거렸습니다. 아줌마는 물건을 떨어뜨리더니 어머 내 정신이야. 손에 힘이 없네 하면서 다시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물건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감사합니다. 아줌마 하면서 얼른 일을 끝냈어요. 그렇게 내일 아침도 조깅을 같이 했고 공부가 안 된다 싶을 때면 주인 아줌마를 찾았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 말이죠. 아줌마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영양제를 줬었는데 그게 비타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양제만 먹었다 하면 힘이 넘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가 먼저 찾아온 적은 없지만 내심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줌마의 진심 어린 내조로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가자 자연스럽게 아줌마와 멀어지게 됐죠. 방학을 하고 오랜만에 그 고시원을 지나칠 때 아줌마의 방을 노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대학에 올라가 봐야 했고 그럼 다시 연락이 멀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따라 조깅이 하고 싶어지더군요. 익숙한 냄새가 길에서 나는 것 같았죠. 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향을 따라서요. 맞았어요. 아줌마는 아직까지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아줌마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왜 또 도와줄까? 라고 했죠.